혹시 피부과 열심히 다니고 좋다는 스킨케어 다 써보는데 여드름이 죽어도 안 낫는 분들 많죠. DM으로 제가 상담하다 보면 관리 루틴이 기본적으로 너무 좋은데도 왜 안 낫지 하다가 식단까지 물어보면 그때 답이 나오더라고요. 바르는 것도 당연히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게 있어요. 바로 우리 입에 들어가는 것도 여드름의 원인이 되거든요. 구독하시고 오늘 영상은 끝까지 집중하세요. 일단 음식이 여드름까지 가는 길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 길은 혈당 호르몬 경로예요. 음식마다 사실 혈당을 얼마나 빨리 얼마나 높이 올리는지가 다 달라요. 이거를 혈당 지수, 줄여서 GI 지수라고 불러요. 혈당이 확 튀면 몸이 놀라서 혈당을 조절하려고 인슐린을 왕창 뿜어내는데 인슐린이 늘어나면 같이 딸려서 늘어나는 호르몬이 있어요. 이게 IGF-1이에요. 이 IGF-1이 하는 일이 두 가지가 있는데 피지선한테 기름을 더 뽑아내 라고 명령을 내리고 모공 안쪽 각질세포를 과다 증식시켜서 모공 입구를 좁게 만들어버려요. 기름은 계속해서 나오는데 나갈 구멍은 점점 좁아진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드름 안 생기는 게 이상한 거예요. 두 번째 길은 더 근본적이에요. 바로 우리 장. 장에는 우리 몸의 면역세포의 상당수가 몰려있고 장 점막이 외부 물질이 혈관으로 새어 들어가지 못하게 막아주는 방어벽 역할을 해요. 근데 사실 안 좋은 음식을 계속 먹으면 장내 미세물 균형이 무너지고 장 점막이 헐거워지는 이른바 장누수 상태가 돼요. 이러면 독소나 염증 물질이 혈관으로 새어 들어가서 온몸에 염증을 퍼뜨리는데 이게 피부까지 도달해서 피지선을 자극하고 트러블을 악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피부과 학계에서는 이거를 장피부축이라고 불러요. 장이랑 피부가 이제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어도 서로 계속 신호를 주고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거를 사실 얼굴에 바른다 해도 이 장 쪽에 경로가 무너져 있으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예요. 근데 여러분, 한국인들은 여기에 더 취약할 수 있는 거 알아요? 일단 한국은 밥이랑 면 같은 탄수화물 중심의 식문화가 자리 잡혀 있어서 정제 탄수화물 섭취 비중 자체가 사실 서구권 문화보다는 더 높긴 해요. 배달 문화도 사실 세계적으로 손꼽히게 발달해 있어서 뭐 튀김에 탄산음료 뭐 이런 거 같이 엄청나게 자극적인 음식도 그냥 아무 때나 먹을 수 있잖아요. 플러스 해조류 소비량은 한국이 전 세계에서 손에 꼽히는 수준이라 요오드 섭취량도 서구권이랑 비교가 안 돼요. 그래서 서구권 컨텐츠에서 얘기하는 뭐 여드름 유발 음식 이런 것만 보고 단순히 따라하면 안 되는 게 한국인한테만 해당되는 부분까지 신경 써야 하는 거죠. 일단 여드름을 부르는 음식의 첫 번째는 고당지수 음식이에요. 라면, 흰쌀밥, 빵, 떡볶이 이런 게 사실 대표적인데 아까 제가 말했던 혈당 호르몬 경로를 제일 세게, 제일 빠르게 건드리는 음식들이에요. 저도 예전에 학생 때 유독 시험 기간만 되면 피부가 박살난 적이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사실 그때는 친구들이랑 스트레스 풀겠다고 밥 대신 불닭에 소세지 아니면 뭐 치킨 먹고 엽떡도 자주 먹어서 그런 거더라고요. 심지어 간식으로 그때는 뭐 과자도 수시로 먹었으니까 사실 이러니까 시험 기간에 피부가 맨날 뒤집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런 정제 탄수화물은 식이섬유가 거의 없어서 장내 유익균이 먹을 건 부족해지고 유해균이 좋아하는 당분만 잔뜩 공급하는 꼴이라 장 쪽에도 밸런스가 계속 무너져서 피부가 계속해서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음식들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걸 해결하려면 밀가루, 라면, 빵 이런 정제 탄수화물을 평소에 사실 좀 줄이려는 노력이 좀 필요해요. 그렇다고 아예 먹지 말라는 건 절대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하긴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흰쌀밥, 흰빵은 현밀, 통밀로 바꾸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특히 이제 일반 밀가루면 대신 파스타면을 좀 드셔보세요. 저는 파스타를 진짜 미친 듯이 좋아해서 거의 주 4, 5일은 파스타를 먹는데 파스타면은 일반 밀가루가 아니라 GI 지수가 좀 낮은 듀럼밀을 사용한 거라 다이어트 할 때나 뭐 식단 관리할 때 챙겨 먹기 아주 좋을 거예요. 심지어 종류도 정말 다양하고 많아서 모양별로 골라 먹는 재미도 있으니까 다들 한번 드셔보셔요. 그리고 혹시 정제 탄수화물을 좀 유독 많이 먹은 날에는 식후에 가벼운 산책을 한 1-20분 정도 하면 혈당 스파이크가 좀 완만해지고 다음 날에는 약간 공복 시간 자체를 뭐 최소 12시간 이상 가져가거나 공복에 운동하는 것도 혈당 관리에 도움이 많이 돼요. 두 번째는 유제품, 특히 저지방, 무지방 우유. 혹시 다이어트 한다고 일반 우유 대신 칼로리가 더 낮은 저지방, 무지방 우유 드시는 분들 있죠? 저도 사실 예전에는 그랬는데 이거 여드름 관리하려면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이 연구를 보면 무지방 우유를 매일 마신 그룹이 여드름이 44%나 더 많이 생겼어요.
전지우유, 전지방 우유는 거의 12%, 저지방은 16% 증가했고요. 이거의 주 원인은 지방을 빼는 가공 과정에서 우유 속 호르몬 성분 비중이 오히려 더 진해져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우리 동양인, 한국인들은 체질적으로 이제 유당 소화를 잘 못하기 때문에 유제품을 먹었을 때 장 점막을 자극해서 장 피부 축 경로도 같이 건드릴 수 있어요. 이걸 해결하려면 사실 일단 우유를 드실 거면 두유, 귀리 우유 같이 식물성 우유로 바꾸는 게 제일 좋긴 해요. 만약에 꼭 유제품을 드셔야 한다면 저지방 다량보다는 전지방 소량이 더 낫긴 할 거예요. 세 번째는 유청 단백질. 요즘 단백질 섭취에 관심이 많아져서 단백질 파우더로 된 걸 많이 드시는데 이거를 제품을 찾다 보면 후기 중에 이거 먹고 등드름, 얼굴 여드름이 심해졌다는 분들이 진짜 많이 보이거든요. 이게 괜히 그런 게 아니에요. 유청 단백질로 만들어진 단백질 파우더는 이제 흡수가 워낙 빨라서 인슐린 반응이 좀 크게 나타나요. 그래서 혈당, 호르몬 경로가 좀 세게 작용하는 거죠. 근데 프로틴도 다 같은 프로틴이 아니에요. 크게 WPC, WPI로 나뉘는데 이거 구분 안 하고 그냥 가성비 좋고 싸고 후기 많은 걸로 드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WPC는 농축 유청 단백질이에요. 유청을 여과만 살짝 거쳐서 단백질 함량이 한 7에서 80% 정도 되고 유당이랑 지방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문제는 이 유당이에요. 한국인은 유당 분해 효소가 원래 좀 부족한 경우가 많아서 유당 불내증이 굉장히 흔한데 WPC를 먹고 속이 더 더부룩해지거나 여드름이 더 심해졌다면 이 유당이 장 점막을 좀 자극해서 아까 제가 말했던 장 피부 축을 또 건드리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WPI는 분리 유청 단백질이라 유당을 좀 걸러내고 단백질 순도를 90% 이상으로 높인 버전인데 유당 부담이 확 줄어드니까 장의 자극도 그만큼 줄어요. 대신에 조금 더 비싸기는 해요. 그렇다고 WPI라고 해서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유당은 빠졌어도 사실 유청 단백질 자체가 흡수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인슐린 반응 자체도 유도하는 것은 똑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WPC를 드시고 계신다면 일단은 WPI로 바꾸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유당 부담이 적어서 장 자극이 진짜 확 줄어들거든요. 만약에 이래도 나아지지 않는다 하면은 식물성 보충제로 먹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사실 보충제 의존도 자체를 줄이고 닭가슴살, 두부, 계란 이러한 진짜 음식으로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 자체가 베스트이긴 합니다. 네 번째는 너무 당연한 고지방 서구식 식단, 치킨, 피자 이런 게 사실 단순히 기름져서 나쁜 게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이거랑 같이 먹는 조합들이에요. 치킨에 콜라, 피자에 탄산음료, 당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이렇게 고지방이랑 고당이 같이 몸에 들어오게 되면은 인슐린 반응이 진짜 따로 먹을 때보다 미친 듯이 날뛰어요. 게다가 튀김이나 가공육을 많이 먹게 되면 염증도 많이 생기게 되고 이런 식단은 사실 대체로 식이섬유 자체도 부족해서 장내 유익균까지 줄어들게 해요. 그래서 사실 베스트는 평소에 치킨, 피자처럼 튀김류나 패스트푸드는 안 먹는 게 좋긴 해요. 이거는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요. 근데 그래도 만약에 먹을 거면 물이나 무설탕 음료랑만 먹는 게 좋아요. 당이 많은 음료랑은 사실 웬만하면 같이 먹지 마세요. 그리고 한 번에 너무 많이 먹지도 말고 만약에 먹었다 하면은 이후에 한 1-20분 정도는 가벼운 산책이나 가벼운 유산소를 해주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마지막 5번째는 요오드 함유 음식. 이거는 진짜 한국 사람들은 진짜 다들 아셔야 하는 특징인데 미역국, 다시마, 김처럼 요오드가 좀 많은 음식이 여드름을 악화시키는 요인 중 하나로 손꼽히는 거 아세요? 요오드가 사실 원래 나쁜 성분은 절대 아니에요. 요오드는 갑상선에서 갑상선 호르몬을 만드는 핵심 역할을 하는데 이 호르몬이 우리 몸의 대사, 체온 조절, 성장 발달까지 다 관여하기 때문에 사실상 몸에 없으면 안 되는 필수 미네랄이에요. 문제는 우리가 적당히 먹는 게 아니라 너무 많이 먹었을 때 생기는 거예요. 갑상선은 요오드가 일정 수준 이상 들어오면 오히려 호르몬 합성을 일시적으로 억제해버리는 자기 방어 기능이 있어요. 근데 만성적으로 계속 과다 섭취를 하게 되면 이 조절 기능 자체가 흔들려서 이제 갑상선 기능에 이상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이거를 사실 이제 피부 쪽에서도 생각을 해보면 과잉 요오드가 모낭 주변 조직에 쌓이면서 각질 세포를 좀 과다 증식시키고 염증 반응까지 촉진시켜요. 그래서 사실 모공이 막히고 여드름성 트러블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요오드는 원래는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인데 한국인은 좀 필요한 양보다 훨씬 더 많이 먹다 보니까 오히려 독처럼 작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려면 미역국 한 그릇에 들어가는 요오드가 평균 700 마이크로그램인데 성인 하루 권장량이 150 마이크로그램, 성인 하루 상한 섭취량이 2400 마이크로그램이라 그리고 사실 매일 먹기보다는 주 2, 3회 정도로만 드시는 게 적당하긴 해요. 그리고 이제 조미김, 다시마 자반 같은 간식성 해조류도 우리 한국인 이제 식단에서 빠질 수 없는 것들이긴 한데 이것도 다 같은 총량에 들어간다는 거 꼭 기억해 두세요. 심지어 어떨 때 보니까 다이어트 보조제로도 다시마 환이나 미역 환 따로 챙겨 드신다면 이것도 그 총량을 좀 체크해 보셔야 돼요. 보조제로 요오드를 챙겨 먹는 경우가 생각보다 은근 많더라고요. 좋아요. 오늘 5가지 음식에 대해서 제가 얘기해 드렸지만 결국 핵심은 한 가지예요. 피부는 사실 바르는 걸로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우리 장이 진짜로 건강해야 피부가 좋아진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세럼, 비싼 크림 이런 거를 발라도 장이 무너져 있으면 피부는 절대 좋아질 수가 없어요. 장이 먼저고 스킨케어는 그 다음이에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 저장해 뒀다가 만약에 여드름이 좀 많이 올라왔을 때 전날 뭘 먹었는지 한번 생각해보면 분명히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럼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다들 조심히 들어가셔요.